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유가도 좀 빠지고, 주요 원자재도 가격이 조금 상승이 주춤하면서 또 유럽 시장이 또 반등을 한 거,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우리가 좀 못 해냈잖아요. 기다렸는데. 그런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0.5%, 2400 이상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장 초반에.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지만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나 반대매매 회피 물량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끝날 때 조금 다시 좀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들은 오늘 처음부터 그냥 매도에 섰어요.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이제 5천억이 넘게 독자적으로 샀어요. 반면에 이제 뭐 연기금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은 거의 뭐 그냥 불구경하듯,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거의 혼자 매수 강도를 강하게 나가면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점차 이렇게 상승세가 확대돼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187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5,42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5,427억 중에서 5,009억을 금융투자가 산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은 2,30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 지수는 2408.93포인트, 어제보다 0.7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0.63%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신용 걸려 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반대매매 관련 물량들, 뭐 이런 회피 물량 등등으로 해서 초반에는 잠깐 이게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뭐 흔들리다가 그 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서 중간에 이제 매수 우위로 바꿔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그 아침은 좀 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개인들은 오히려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늘 그랬듯이 비교적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개인들은 지수가 올라가는데 쫓아가면서 매도하고 끝까지 팔았네요. 동시호가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들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매수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12억을 순매수했어요. 중간에 돌아서서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556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은 1336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최종 지수는 778.30포인트, 어제보다 1.09%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이제 나중에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위에 랭크된 거하고 아래 랭크된 거하고 수익률이 달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7, 8, 9 뭐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오전 장서부터 좀 올랐고,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확산된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바이오 25억, 네이버 25억, 카카오 59억, 그렇게 크진 않죠. 요 정도가 다예요.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도 2149억을 오늘 또 팔았고,
하이닉스도 260억을 또 팔았고, 기관은 오늘 뭐 거의 다 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융투자가 안간힘을 썼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관이 1153억을 순매수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54억을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113억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이것만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41억 정도 샀고요. LG화학 160억, SDI를 좀 많이 샀네요. 408억 정도 순매수하고, 기아, 현대차도 180억 가까이 두 종목 다 순매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뭐 전부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다 파는 그런 위치에 서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대비 대형주들을 아직도 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섹터별로는 요즘 뭐 계속 등장하는 거지만 이 곡물, 특히 대두 관련된 거, 비료 관련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작년 대비해서 55%나 그 곡물 수출이 감소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비료 쪽은 이제 장마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니까 이제 장마 기간 또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작물 회복을 위해서 비료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비교적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이죠. 우메무스메. 이게 iOS 매출 1위, 그러니까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앱이죠. 그쪽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게임 쪽으로 확산이 돼 나갔어요.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면서 게임주들이 좀 강해졌고, NHN 같은 경우에 3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린 거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게임주도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점점 이제 구체화돼 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이제 금융 지원 책이 이제 확정됐죠. EU에서 12조로. 근데 이제 EU 정상들이 이것 때문에 23일, 24일 이렇게 회의를 모여서 개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뭐 전쟁은 뭐 계속하고, 젤렌스키도 뭐 계속 싸우겠다는데 또 무슨 재건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당하는 나라만 힘든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재건에 관련되는 건설기가 오늘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로 전해드린 거지만, 독일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오는 에너지가 자꾸 이제 이게 줄어드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원전은 안 하고 이제 석탄을 떼서 발전을 하겠다, 이러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EU에서 경고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EU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역시 해답은 재생에너지.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건 여러분 아시지만 대규모 LNG선 수주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시장의 좀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제 반등인데, 사실은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반등을 못했어요. 못하고, 늦었지만, 뭐 하루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나와줘서 천만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 맞으면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려 온 거지만, 지난주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쇼크를 시장이 이제 소화했다면,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주 전체로 보면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반등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좋은 흐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반등의 높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결정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다시 이게 시장이 뒷걸음질 치면 조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뭐 약간의 상승이라든지 역걸음으로 이렇게 밀려 나간다거나 그럼 내일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목금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니까 잘하면 뭐 지수로 기준으로 보면 2550까지도 갈 수 있는 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짧지만 굉장히 뭐 위험한 매매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파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종목에 따라서는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요일인 오후 일단은 반등을 줘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점이 찍힌 거냐? 지난번 내려갔던 거 이제 저점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 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저점 찍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뭐 그렇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시장이 좀 확실하게 터닝하는 거를 잡은 다음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터닝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못 먹지 않냐. 그런데, 그런 시장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이번 달 더 칼럼니스트에, 글이 오늘 중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 남겨놨는데 커뮤니티 가시면 그 URL이 있으니까 눌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글로 읽으시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를 텐데 아무튼 어쨌든 간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 이게 이제 희한한 현상을 가져왔잖아요. 경기 침체가 되니까 유가가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를 걱정하니까 경기 침체가 되니까 유가의 수요가 줄 것이다. 에너지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 위축이 되면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을 가는 거 아니냐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게 또 경기 침체 우려해서 수요가 줄면 하향 안정 가고 그러면 이제 뭐 코스트 다운되니까 그럼 경기가 살아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침체 우려에 빠져 있으니까 시장이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반대적 쏠리면서 우리 왜 자동차 운전할 때 한쪽으로 휙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쏠리는 것 같은 현상 있잖아요. 그런 거로 파악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안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일어났던 수급을 보면 이게 오늘 금융투자만 혼자 힘쓰고 있었어요. 5천억 이상 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면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모자라는 게 많죠. 외국인들은 오늘도 뭐 3천억이 넘게 계속해서 팔아댔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파악하는 데는 좀 아직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오늘 이렇게 되면 뭐 기관 또 특히 금융투자가 내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사주고 모레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뭐 현재로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아침에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되니까 다 상당 부분 또 정리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시장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짧게 끊어가는 외국인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시장을 우리는 조금 더 좀 늦더라도 집중해서 좀 관찰하고
떨어질 때라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시장에 바짝 달라붙어서 시장을 우리가 좀 파악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뭘 말해줬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반등됐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뭔가 시장의 오늘 움직임에서 제가 이제 뭐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처음에 오늘 올라올 때, 시작할 때 코스피 기준으로 0.5% 정도 상승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반에 반대 매매나 급하게 처리하는 매물을 받느라고 좀 흔들리다가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올라올 때를 보면, 오늘 뭐 하루 종일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승률이 1%가 넘기 전까지는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밑에 뭐 6, 7, 8, 9, 10 얘네들만 움직였어요. 위에 뭐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뭐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막 거의 칼로 이렇게 딱 뺀 것처럼 양분이 돼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총 중에서도 뒷순위로 밀려 있는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관도 제한적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1%가 넘어가니까 이게 그 시가총액 상위 랭커로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봤냐 하면, 향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도 어떤 과정을 밟아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정말 싸늘하다가 오늘 회복시킬 때 보면 이런 순서로 이게 시장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거죠. 산업 전망이 기대되는 섹터. 그게 지금 뭐 반도체 뭐 그런 거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돼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산업 전망이 기대되는 게 뭐예요? 2차 전지 관련되는 뭐 여기서 상위 랭커로 보면 SDI라든지 뭐 이리고 또 자동차 뭐 어쨌든가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산업 전망이 있는 섹터들, 그것들은 이제 움직이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이게 뭐예요? 낙폭과대는 외국인들도 오늘 좀 그런 현상을 보이던데, 낙폭과대는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 나머지는 뭐였냐면 철저하게 이슈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시장 회복과 함께 오늘 움직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특징을 정리해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장 회복과 함께 먼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먼저 움직인 놈들은 비교적 평점을 높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등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그 흔적들을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어떤 게 튀어나가지? 그때 가서 또 막, 뭐지 막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이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우리한테 말해준 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오늘 1%도 안 되게 빠진 게 얼마인데 오른 거에 대한 무슨 다행이긴 하지만 흥분할 정도는 아니죠. 흥분보다는 시장이 오늘 우리한테 준 시그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우리가 시장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누적이 돼야,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그런 감각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락을 즐기시라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하락권인데 즐기시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움직일 때 어떤 종목과 같이 움직이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하는 거를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기억해 나가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하락을 즐기는 거죠. 안 즐거운데 억지로 즐기면서 막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번 움직임이 이거랑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떤 매수 결정을 내릴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용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시는 시간이 요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